잘키자 TV에 오신 전국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 24일 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아스라히 옛날에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기차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선을 타고 북평이라고 옛날에 지금 동해 삼척 뭐 이렇게 없어진 지명이죠. 북평역에 잠시 정차를 할 때 왼쪽 창가에 보이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저게 무언가 봤더니 두타산이래. 1535m, 1353m.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등산한다 그러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10월 24일, 25일은 옛날에는 유엔데이라고 이렇게 노는 날인데요. 산 꼭대기에 하얗게 있는 게 저게 구름인가 눈인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단독 등반을 해서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오르는 길은 뭐 등산로도 따로 없던 시절이니까요. 가서 보니까 눈이더라고요. 내려오는 하산길에 길을 잃어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에 밑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아마 그때 조금만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내려왔으면 오늘 이런 영상을 못 찍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얘기고요. 지난 편에서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드렸는데 댓글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 영상을 좀 제발 처음부터 꼼꼼히 좀 들으라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다 안 들었다는 판단이 서는 이렇게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뭐 누구 강의를 들어라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도 다르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 상황이 아이 상황이 이렇다 하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메모를 해서요. 거기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면 그게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가 무조건 일타 이거 들으세요. 이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손재훈 선생님이 옛날에 너희들 강의를 들으면 꼭 망한다 이 얘기의 가장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사회하고 과학, 옛날에는 사탐, 과탐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요.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아이가 공부하는데 제일 무서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끝까지 들으면서 선전이 가끔 나오면은 들고양이 밥 주는데 보시한다 생각하시고요. 또 치고 듣고 이러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사탐, 과탐 이랬는데요. 수능에 문과든 이과든 구분이 없이 이제 공통과학, 공통사회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은요, 문이과 구분 없이 다 시험을 봤고요. 여기에는 이과 학생들은 사탐을 같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문항수는 아니고요. 또 문과 애들도 기본적으로 과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완투로 넘어갔거든요. 자, 그때는 문제 구성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문제에 대한 선택 지문이 5개입니다. 이 5개가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출제자 입장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년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것을 바꿨죠.
기역, 니은, 디귿으로요. 셋 중에 맞는 거, 옳은 거, 다 맞는 거, 다 틀리는 거,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이거는 그 수학에서 그 수학 문제 중에 추론 문제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탐구와 과학에서 추론 문제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선지 5개가 오르는 거는요. 공통과학에서요. 예를 들면은 물리의 뭐 융해열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을 배웁니다. 어떤 물질이 녹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이제 뭐 응고열 뭐 이렇게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을요 실생활에 접해서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가면은 에스키모들이 이글루라고 있죠. 에스키모 짐. 자, 에스키모들은 그 얼음으로 추운 그 고장에서 얼음으로 진 집 안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지만은 따뜻하답니다. 외부 온도보다 안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심하게 춥다. 이럴 때는 에스키모들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닷물이 있죠. 그죠? 그거를 퍼서 천장에다 확확 뿌립니다. 그러면 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요. 자, 이런 것을 선택 지문에 넣습니다. 에스키모가 자기 집안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하고 융해열이 응고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에 맞는 것은 이랬을 때는 그냥 교과서하고 기본적인 이론만 다 통달을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탐구력이 있는 애들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요. 어떤 바닷물이 섭씨 10도짜리 바닷물이라면 이거는 그 뭐 1kg, 1리터 속에 그 섭씨 10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열량이 있는데 이것을 벽에다 뿌렸을 때 벽이 더 차니까 거기에 붙으면서 얼죠. 물이 얼 때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10도에서 0도까지. 그 에너지가 실내로 물론 실내로도 방출이 되겠지만 실내로 거의 방출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이 원리를 잘 캐치해내는 애들은 맞췄습니다. 어렵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과탐은 너무너무 쉽다. 계산만 하면 거의 틀릴 리가 없는데 애들은 어려워하죠.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 하면요. 그게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사탐에는 제가 시작할 때는 물론 그 영어 과목은 제가 강사를 선정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니까요.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영어 할 때는 영어 강사는 누구 거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하고 과학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의 강사,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국어, 영어, 수학에서 최고의 강사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옛날에 강남, 서초동, 대치동에서 최고 일타로 날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손준 지금 메가스터디 대표이사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저 경상도 저쪽 분인데 아마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간 분이에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끈기도 있고요. 대단한 탐구력도 있습니다. 악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알바, 과외, 옛날에 저 전두환 정권 때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 대학 그 과외를 금지했던 시절에 과외로 이렇게 대학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독학을 했기 때문에요. 독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부 과정에서
어디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요. 책을 보고 터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이해가 잘 안 가고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데서 그 능력이 생긴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 부분 아차 하고 유레카를 외쳤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걸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과목을 가르쳐도요, 국어를 가르쳐도, 영어를 가르쳐도, 어느 과목을 가르쳐도 누구든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우리 아이가 이과이기 때문에요. 이제 한국 지리,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암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대치동 쪽에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밑에 지방 큰 대도시에서 관광버스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타고 와서 듣고 가고 90분 강의, 뭐 100분 강의 듣고 가고 하려고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그 강의실 건물 앞에는 막 10대씩 막 이렇게 줄을 서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떼돈을 버신 거죠. 근데 이게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탐이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 그 당시 사회 적인 배경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체능 계열 쪽에 이제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준비하는 탐구는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만 점수를 잘 따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분한테 강의를 들으면 다 그냥 1등급이에요. 이제 제대로 들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온라인 강의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분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도 사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면 전국에서 다 듣잖아요. 전국에서. 그러면 자기가 비록 오프라인이지만 가지고 있던 고유적인 노하우나 방법이 전국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배워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빗발해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좌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마워요. 뭐 욕하는 분도 가끔 있겠죠. 세상에 뭐 칭찬만 받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뭐 한국 지리만 하고 윤리만 들었으니까요. 자, 저도 강의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한국 지리 강의 다 듣고 할 동안에 또 이분이 뭐 사회문하고 이 설명하는 건 전 들을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르친,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실생활에 연결해서 하는 분은 없구나. 그런 분이 이제 탐구 영역에 손주은 선생이 있었고요. 이제 과학에는 이범 선생이라고 서울과학고 나온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영수라는 분도 있고요. 이분이 거기서는 휩쓸었어요. 그리고 저쪽 노량진 쪽에서는 화학의 박호준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메가스터디에서는 사회 과목에서는 이 손준 선생님이 대표적인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론편, 두껍지도 않아요. 자, 내용 보면은 문제가 하여튼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3분의 2예요. 그럼 이론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만점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윤리, 또 뭐 근현대사, 이것보다 더 있지만요.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어느 과목 하나 나무래지 못할 정도로 싹쓸이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이분은 자나깨나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사신 분 같아요.
이 혼자서 사탐을 싹 쓸었죠. 그러니 메가스터디예요. 다른 강사들이 들어와도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 분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분 강좌가 9개, 10개 중에 9개 팔리면 한 개를 여러분이 나눠서 팔린다고 보면 돼요. 그나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선준이 최고인데 또 그 나름대로 나는 이분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선준 선생이 전격적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탐 선생님들로 다른 분들로 쭉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애들에게 손사탐이 없으니까 다른 강좌를 이제 권해서 들립니다. 거기는 기준이 있어요. 재미없는 강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는 이 공통과학 제일 어렵거든요. 공통과학.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하는 통합과학이 통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문과든 이과든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다 했으니까요. 지금 애들은 그때 애들에 비해서 공부량은 많이 줄었어요. 수능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다고 10여 년 만에 아이들 수준, 지적 능력이 다른 아이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탐에 이범 선생님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돈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이 공통과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설명을요. 그리고 현영수라는 분은 이분도 뭐 서울대 나왔지만요. 뭐라 그러면 약간 참 이 방송 용어로 좀 그렇지만요. 재미있는 분이에요. 재미있어요. 그리고요. 이 박호진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꼼꼼히 가르친다고 다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박호진 선생님 강의를 안 들었습니다. 이범 선생님하고 이범 선생님이나 현영수 선생님들도 손준 선생님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춰가지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라생지를 다 가르쳤어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현영수, 이범. 강좌 하나하나 진짜 이 주옥 같은 한꺼번에 발음하면 주옥 그러면 안 돼요. 주옥 같은 강의였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사라지고요. 떠나시고 사라졌다면 그렇고요. 아마 현영수 선생님은 어디선가 좀 뭔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라 그러긴 좀 그렇고요. 이 탐구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분이 제일 잘 가르친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느 분의 강좌를 들어도 거의 똑같아요. 제대로만 듣는다면요. 이게 5가지 선지에서 기억니은으로 디귿으로 3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꼼꼼히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데 지금 화학에서도 이 박호진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왔다가 이제는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이제 노후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참 그러니까 떠날 때를 아시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강의를 택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과탐이라고 봐요. 이제 과탐에서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과학을 좀 배워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수학, 죽으나 사나 영어 두 개 가지고 막 돈 처바르고 난리를 피우다 보면 이 국어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돼 있고요. 제일 무서운 국어가요. 그리고 탐구는 뭐 대충 해도 점수 나오니까 이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안 했거든요.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제 기억으로 메가스터디 그 강의, 과학 탐구 강의에는요, 기초 강좌라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애들이 기본 강좌를 듣는데 어렵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늦었어요. 이때는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사회나 과학에서 어느 정도 몸이 배가지 올라와야지 고등학교 때 공통 통합과학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완투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이런 데 뭐 기초 강좌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기초 강좌라는 걸 듣고 또 아이들은 들을 때는 이것도 실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문제 풀으면 잘 풀리겠지 하고 듣지만요. 그걸 다 듣고 완이 그 기본 강좌까지 다 듣기 전까지는 자기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듣고요. 기초니까 다 아는 거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강좌를 듣죠. 또 본 강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요. 이제 화학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좀 이 공통과학 그 통합과학에서나 중학교 과정에서 나올 만한 그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뭐 다 알지? 이건 전에 배운 거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적어도 이 박호진 선생님이 화학 가르칠 때만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누가 들어도 다 들을 수 있게 한 강좌로 딱 끝냈거든요. 지금은 그런 강좌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수능 기본 강좌 이걸 듣다 보면요 막혀가지고 또 밑에 강좌로 듣게 됩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이나 사회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 기본적인 건 해라. 문제풀이는 많이 안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가야 보편적이고 정확한 사고력으로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고,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좀, 내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 맨날 그거 찾죠. 어떤 문제지. 나는 문제 틀렸으니까 이건 나한테는 어려워. 그럼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어려운 문제를 자주 접해야지 하고 강의를 현재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선택을 하고 듣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도요. 자꾸 떠먹어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사탐, 과탐에서는요. 그 서브노트라는 게 있어요. 서브노트라고. 예를 들어 박호진 선생님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서브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서브노트. 이게 뭔가 하면요. 강사가 칠판에다 쭉 설명하는 그 칠판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박호진 선생님이 만들 때는 그래도 좀 정직하게 보세요. 한 면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지금은요. 아주 칼라로 파란 것이 빨간 것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그 서브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뭐 해요? 그래, 난 화투에 뭐 전자배열이 어려워. 컥 누르고 나왔니? 설명해봐. 이러고 듣고 칠판에 다 써주네. 저거
여기다 다 있으니까 속된 말 눈가리만 돌리고 있어. 눈가리만 돌리고. 뭐 그 정도까지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화면을 보고 50분씩 눈가리만 돌리다 보면 주무십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뭐 그거 다 봤으니까 다 안 들어도 그 내용 빤해. 요게 있으니까 요거 보면 돼. 과탐을 해도 공부가 점수가 안 오르는 거의 이래서 그래요. 아니 적어도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칠판이니까 열심히 받아 보고 듣고 쓰고 옮겨 적고 중요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요즘 보면 이 서브노트 주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적어도 이런 강좌를 피하든가. 그게 아니면요. 서브노트가 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본사에서 기본서하고 서브노트가 오면은 서브노트는 파쇄기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아니면요. 강의 들을 때 다 적어. 이러고 이거 보고 검증을 해서 제대로 적었는지. 이런 부모님이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너 이거 빼먹었잖니. 이거 여기 뭐야 하고.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엄마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회하고 과학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내 아이가 최고의 실력을 올리는 강좌는 누구 거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강의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베리타스 화학 현영수 씨. 이건 박호진 씨. 네. 이런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 두껍다고요? 안 두껍습니다. 이 안에서 3분의 2는 문제예요. 얼마 안 됩니다. 기본 이론. 자, 기본서 하나의 강의만 들으면 되는데요. 자, 기본서 하나만 다른 강좌 또 있어요. 보면 뭐 문제풀이반 또 있어요. 실전 문제풀이반. 거기 또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계절에 맞춰서 만점 완성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듣때 초심 이런 거 듣고 싶으면요. 초심으로 가서 문제부터 먼저 싹 풀어보고 강의 듣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바로 잡는 용도로 쓴다면 맞아요.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뭐 고3들은 틀렸고요. 현재 고2라면요. 고2들도 조금 틀렸을 수 있어요. 현재 고1이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요. 바로 수능 과목이거든요. 강의를 듣지 마세요. 교과서를 보든 거기에 맞는 참고서를 보든 기본서를 가지고 읽어서 터득을 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옛날에 손재훈 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했던 방식. 이걸 터득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단원을 제대로 터득을 했으면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 기본서 강의 같은 단원에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 생각하고 같은 거 혹시 잘못된 거 있는가 검증하는 방법으로 쓰면 성공합니다. 검증하는 방법. 처음부터 나는 이거 가지고 배우겠어. 이랬을 땐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이 안 생깁니다. 내가 책을 보고 이 사회 과목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비문학,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다 비문학이잖아요. 교과서 비문학이에요. 그걸 뭐 해결하겠다고 맨날 무슨 뭐 하루에 3문제씩 어쩌고 저쩌고 뭐 교과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거 읽을 바에요. 교과서 기본 이론 이게 비문학 정확한 겁니다. 가장 알기 쉽게 써놓은 것도 그것도 터득을 못 해가지고 강의 듣는다면 그건 아니죠. 이 비문학 책을요 읽고 이론을 내용 파악을 하는 거 이게 비문학 독해 아닙니까? 이거 하면 공부도 되죠. 비문학 독해도 되죠. 이거 한 다음에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낼 때는 다른 사람이 그 기억 니은 니은이 그런 거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기억. 니은은 난 요렇게 생각하는데 디귿 난 저렇게 생각합니다. 다 맞느냐? 한 개만 맞는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가장 위력적인 방법은요. 시간이 있을 때 처음 배운다면은 기본서를 가지고 배워라. 교과서 기본서 터득을 한 다음에 그 기본서 이론을 박호진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지? 내 생각에 하고 맞네 이러면 그대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딱 맞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전에는요. 대단한 선생님들이 대단한 마인드로 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은 대단하지 않느냐? 이게 과학 과목만 해도 4개 분야로 퍼져 있잖아요. 투과목까지 하면 8개. 통합까지 하면 10개. 그런데 이 수학은요.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한쪽 수학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탐구 과목의 기본을 이거 비문학이다 하는 개념으로 비문학 공부를 쓸데없는 그 공부 따로 하지 말고요. 이걸로 시키세요. 책을 읽어서. 아시겠죠? 자, 오늘도 뭐 주저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거의 20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단 2, 30분 동안 한다는 게 참 그렇네요. 그렇지만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찍어서 강사를 소개 안 해줘도요. 제 강의 제대로 들으신 분은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좀 수월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자, 어쨌거나 다음 강의는 수학과 영어 중에 하나가 먼저 나가고요.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